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70화 사의병직입니다. 사기사, 물고기어, 잡을병, 고들직이 되겠습니다. 여기 사의는 춘추시대 위나라 대부 사의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사의는 고듬을 잡았다가 됩니다. 이는 사의가 죽어서까지 이 고듬을 지킨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. 위나라는 주나라 초기에는 노나라와 더불어 가장 큰 제후국이었으나 영공에 이르러 이 소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. 사의는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이 영공에게 숱한 직간을 하였지만은 이 영공은 듣지 않았습니다. 특히 사의는 이 현명한 거백옥을 중용하고 간사한 이 미자하를 멀리하라고 간언하였습니다. 그러나 영공은 이를 듣지 않고 결국 사의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. 죽으면서 그는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신하로서 부족하였으니 시체를 관에 넣지 말고 거적으로 말고 빈소를 이 북당에다가 차리라고 했습니다. 북당은 여인들이 신는 세면장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가장 미천한 장소에다 빈소를 마련하라고 한 것입니다. 이 조문을 온 이 영공이 사의의 유언을 듣고 뒤늦게나마 이 충언을 알아차립니다. 돌아온 영공은 이 거백옥을 중용하고 미자를 쫓아냈습니다. 거백옥은 공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도가의 무의이치를 주장한 현인입니다. 이 사의이라는 이 시체가 간한 것이라 하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. 결국 시체가 되어서도 충언을 다한 사의의 충교를 높이 기린 말이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. 천자문 사자에는 없지만 비슷한 사자로는 이 주운절함이라는 사자가 있습니다. 한나라 성제 때 충신 이 주운 이 충언을 간하려 궁궐 난간을 부여잡다 이 절함 결국 이 난간을 부러뜨렸다는 일화를 그린 사자가 주운절함이 되겠습니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기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가운데 중과 여기 또우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분율자를 뒤집은 형태입니다. 그리고 이 기원자는 이 불일사가 되겠습니다. 먼저 불일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각골자를 보면은 큰 짐승을 잡는 사냥무기를 든 이 손을 그린 자형입니다. 사냥무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이 거물추 형태라 하겠습니다. 사냥무기를 든 이 형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불일사, 사기사, 일사, 그리고 벼슬아치 리의 기원자가 되기도 합니다. 불일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배운 이 호딴자, 용감할 감, 음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. 호딴은 처음에는 이 팔맷돌을 매단 이 거물추 형태입니다. 팔맷돌이 작은 짐승을 잡는 용도였다면 이 거물추는 큰 짐승을 잡는 용도가 되겠습니다. 용감할 감은 이 거물추를 든 손으로 앞에 멧돼지가 그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거물추로 이 멧돼지를 잡는 용맹한 모습을 그린 자가 이 용감할 감자입니다. 음은 이 용감할 감자와 이 산등성이의 입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는 산에서 이 멧돼지의 모리 사냥을 하는 이 긴박함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불일사는 큰 짐승을 사냥하는 이 거물추를 손에 든 형태입니다. 처음 뜻은 이 거물추, 즉 사냥도구를 사용하다, 도구를 쓰다 였습니다. 검문자형은 이 거물추 앞에 이 짐승이 있는 용감할 감자를 닮아 있기도 합니다.
이 자는 나중에 이 도구를 다루는 것이 아닌 사람을 부린다는 의미도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 사람인이 변에 추가되어 오늘날의 자형을 만들었습니다. 이 사람을 부린다는 뜻은 심부름을 보내다 는 뜻으로 해석되어 심부름 보내다, 사신으로 보내다 그 뜻이 발전됩니다. 따라서 이 불일사는 그 의미가 쓰다, 운용하다, 하여금 하게 하다, 부리다, 하인, 심부름, 사신으로 보내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불일사는 이 사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거물추를 이렇게 든 모습은 이 붓을 든 모습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. 즉, 이 분율자를 이 거꾸로 씌운 모습과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자는 이 붓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다, 기록하다는 의미가 건문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. 기록하다는 의미는 이 사기, 역사, 문인 등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. 한편 이 기록할 사는 이 여인이 이 붓으로 얼굴 화장하는 것으로도 보아서 화사하게 꾸미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. 또한 이 불일사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일이란 뜻도 이 건문에서부터 생겨납니다. 그래서 자형은 이 도구를 이 움켜쥔 이 손의 형태로 발전되어 일사로 고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일사는 그 의미가 일, 작업, 힘쓰다, 노력하다, 섬기다, 시집가다, 꽂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불일사는 이 도구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는 벼슬라치라는 그런 뜻도 건문에서 생겨났습니다. 실제 고대에는 이 맹수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을 하는 이 벼슬, 무인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벼슬아치리로 불리며 그 의미가 이 벼슬아치, 관리, 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다음 자는 물고기 어입니다. 이 자는 이 윗부분의 물고기 어와 아래 이 연화발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.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물고기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. 건문으로 와서는 이 아래 이상하게 불화자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. 이래 불에 굽는 이 물고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자가 소전으로 그대로 전해져 이 오늘날의 자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오늘날 이 물고기 어는 이 불에 굽는 물고기를 그린 이 상형문자라 하겠습니다. 물고기 어와 함께 발전한 자로는 이 물고기 잡을 어가 있습니다. 이 자는 이 놀라웠게도 각골자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. 각골자는 이 날카로운 이 낚시 바늘로 이 물고기를 낳는 형태입니다. 그런데 이 자는 거문으로 와서는 이 물고기 뿐만 아니라 그냥 사냥하는 의미로 발전이 됩니다. 따라서 이 짐승 사냥도 포함했기 때문에 자형에 이 앞에 범어자가 추가가 됩니다. 그런데 이 불에 굽는 이 물고기와 범어자만으로 사냥이라는 의미가 불확실하므로 이 사냥하는 무기를 그린 이 막대기를 쥔 이 칠복자가 자형에 추가가 되어서 오늘날의 이렇게 복잡한 자형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의 의미는 이 물고기를 잡다, 사냥하다가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잡을병입니다. 이 자는 여기 배화자와 이 안에 이 손을 나타내는 이 또자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벼자의 각골자는 이삭을 팬 기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이후 벼가 주곡물이 되면서 이 기장의 자리를 벼가 차지하게 됩니다. 이 오른우는 오른손을 그린 이 상형문자입니다. 그러나 오늘날은 이 또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날의 이 자형은 예서에서 정형화된 이 모습이 발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. 오른우는 주로 이 무언가를 움켜쥔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. 그 예가 지금 배우는 이 잡을병과 이 노예노가 있습니다. 이 노예노는 이
여인을 손으로 움켜쥔다는 의미입니다. 고대에는 여자 포로를 잡으면은 노예로 불인돼서 기인한 자양이 노예 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오른우는 그 의미가 손, 오른쪽, 오른손을 의미합니다. 하지만 오늘날 이 오른우는 이 또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는 원래 이 또자 다시 우가 있었지만 이 간자체인 이 오른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원자들은 잊혀지게 됩니다. 이 자들이 원래 이 또자 다시 우가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이 우뚝할 올자와 이 또 오른우의 합자입니다. 이 우뚝할 이 오른 그 의미가 위태롭다, 위태로운 모양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르게는 이 절름발이 비슷한 형태로 이 절름발이 왕자와 이 오른 우의 합자로 쓰이기도 합니다. 이 역시 이 절름발이 우, 어려운 사람에게 이 손을 내민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 또우자는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재기할 도움을 준다, 또는 이 넘어진 사람이 다시 재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또우자는 다시 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다, 용서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날 이 원자들은 쓰이지 않고 있으며 이 간자체인 이 오른우가 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. 한편 이 오른우는 이 또자 말고 용서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용서할 유로 불리웁니다. 잡을 병은 이 움켜 잡다는 이 오른우와 벼화자의 합자입니다. 이 자는 수확한 벼를 잡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각골자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양입니다. 잡을 병의 의미는 잡다, 장악하다, 간직하다 입니다. 또 이 움켜쥔 권력이란 뜻도 있습니다. 다르게는 이 쥐다, 손잡이, 자루란 뜻도 있고, 이 수확한 곡식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 볕단 또는 이 곡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이 병은 쓰이고 있습니다. 1병이 약 한 16섬 정도로, 이는 이 대가구의 1년 양식에 해당되는 것이 1병입니다. 이 1병이 16섬, 1섬이 150kg 정도가 되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고돌직이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여기 눈목자와 위에 이 열십자의 합자로 출발한 자양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단순히 이 고돌직 형태입니다. 눈목자는 이 눈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. 각골자를 보면은 이 중앙에 눈알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. 소전에서는 이 눈이 세워진 형태로 정형화되어서 이 오늘날에 사용이 되었습니다. 눈목자는 그 의미가 이 눈, 시력, 안목, 보는 관점, 주시하다, 보다 등입니다. 열십자는 지사문자입니다. 각골 시대에는 이 누인 획을 1로 삼았으며 세운 획을 10으로 삼는 이 십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. 건문에서는 이 인식이 쉽도록 이 세운 획 중앙이 불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점을 찍어 넣었습니다. 그러다 이 점이 점점 늘어나 이 십자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. 그런데 원래 이 십자 모양은 이 7칠이었습니다. 따라서 7칠은 이 구분하기 위해서 밑에 다시 하단에 곡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곡이 들어간 형태가 이 오늘날의 7칠이 되었습니다. 열십자는 그 의미가 열배, 10번 또는 이 전체 라는 뜻이 있고, 또 속뜻으로는 이 똑바로 세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이 고돌직은 이 눈을 이 똑바로 응시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이 회의문자입니다. 각골자를 보면은 이 눈목자, 이 똑바로 세우다는 이 열십자가 올려져 있습니다. 이는 눈을 똑바로 이렇게 응시한다는 의미입니다. 건문에서는 이 뒤와 이 옆도 가린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는 이 뒤와 옆은 보지 않고 이 앞쪽만
이 똑바로 보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입니다. 이 형태가 소전으로 이어져서 오늘날의 자형이 되었습니다. 이 곧을 지금 그 의미가 곧다, 똑바르다, 바르고다, 옳다, 굿이다입니다. 또 이 열십자의 영향으로 똑바로 세우다, 곧게 펴다, 곧다는 뜻으로 오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형은 이 눈과 이 열십자니까 숫자의 조합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여서 이 눈으로 이 숫자를 세다는 의미가 생겨났습니다. 그래서 그 의미가 발전해서 오늘날 갑, 가격, 풍삭의 의미도 갖고 있으며 이때는 이 갑치로 읽힙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사어병직 즉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대부 사어는 고dom을 끝까지 지켰다 하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어와 동시대에 살았던 공자는 그 이 시간을 높이 평가하여 논의 사어를 활에 비유하였습니다. 문장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제사어 올곧구나 사어야 방유도 요시 나라의 도가 있음에 화살같이 올곧으며 방무도 요시 나라에 도가 없어도 화살같이 올곧구나. 군자 제 거배곡 군자로구나 거배곡이요 방유도 적사 방무도 적가 권위회지 나라의 도가서니 벼슬에 나서고 나라의 도가 없으니 이 벼슬을 물리는구나. 여기서 이 방은 제후국을 일컫습니다. 그리고 밑에 이 권위회지란 이 말아서 품다는 뜻이므로 벼슬에 나서지 않음을 말합니다. 공자님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하로서의 도리를 지킨 이 사어를 높이 칭송하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조금 아파서 이제 다음 편은 조금 쉬었다 나올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